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50대, 60대를 넘기면 분명 인생이 반환점을 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지도 않고 직장인으로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정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 삶의 구조를 차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가까웠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가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친구는 많은데 막상 속 얘기할 사람은 없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다. 어쩌면 친구란 있으면 좋은 옵션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정리되면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한 90대 어르신께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죽습니다. 돈도 친구도 그 순간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커지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따뜻하고 편안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기도 하죠. 그럴 땐 용기 있게 그 관계를 놓아도 괜찮습니다. 꼭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감각은 때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격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침묵이 있는 하루를 실패한 하루로 오래하게 만들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도 상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았구나. 이런 후회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후회 없는 여생을 위해 꼭 필요한 2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니다. 할수록 나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과 뿌듯함을 주는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나이 들어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나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생활은 그런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등산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도 좋고,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처럼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통해 나를 조금씩 더 좋아지게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취미생활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삶을 견디는 힘, 성장의 기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놀기만 하면 공허함이 밀려오는지, 그리고 어떤 취미가 인생 후반기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제는 좀 쉬면서 살고 싶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쉬기 시작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성장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취미라 해도 하면 할수록 쉬력이 느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성장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기타나 피아노처럼 손에 익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조금씩 익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곡 한 곡을 완주했을 때의 뿌듯함,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 보여도 사진을 정리하고 가족과 영상통화도 하고 나중엔 유튜브로 세상의 이야기까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달리기나 운동을 하더라도 기록을 조금씩 줄여보자는 작은 목표를 세우면 그 안에서도 성장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단단한 즐거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띠리지를 하신다면 점점 더 어려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익숙한 반찬에서 조금 더 복잡한 요리로 나아가 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존감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바쁘게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취미를 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기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만 하다가 쉼을 잊은 삶은 결국 마음의 병을 낳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생겼을 때 마땅히 즐길 만한 취미가 없어서 공허감이나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지만 중고 기타 하나 장만해서 매일 10분씩 연습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피나지.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돈이 들지 않거나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지금 당장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사랑이여,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제후자로, 자식으로 늘 남에게 보여지는 나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아갑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건 나와 맞지 않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갑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늘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기에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할 때 가장 기쁘지? 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지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우리는 습관처럼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사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비교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지금 내 삶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나이에 뭘 새롭게 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의 가능성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정해진 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만의 행복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쉽게 지나쳤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지혜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도 여전히 허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될까요? 행복하게 떠나는 사람과 후회로 가득한 채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책에 담긴 5가지 비밀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지혜롭게 죽는 사람들의 삶의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2가지 기본 진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2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혹은 30년만 남았는지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유한하며 그 끝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그렇게 한정적이고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인생,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행복을 만든다.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 거창한 성취나 대단한 업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바로 하루하루의 작은 만족과 기쁨이 모여 만들어진 경험입니다. 어떤 날은 평범한 산책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떤 날은 따뜻한 차 한 잔이 하루를 다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쁜 날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이 삶을 사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보통 하루의 끝에서 따뜻한 미소가 튀어오릅니다. 그 하루가 힘들었어도 그 안에 작지만 확실한 만족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날을 행복했다고 기억합니다. 반면 의미는 좀 더 깊은 차원입니다. 행복이 하루하루의 감정이라면 의미는 삶전체를 관통하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질문들이 바로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행복과 의미 사이에서 감안하며 비로소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진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으며 이제는 그 깨달음을 실행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흘러있기도 하지요. 너무 늦기 전에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을 지나온 후이다.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들은 제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진지하게 이 삶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끝나기 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5가지 삶의 비밀입니다. 너무 바빠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한 하루. 끝없이 이어지는 책임과 일정들 속에서 정작 자기 내면의 소리, 자기 영혼의 목소리는 들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달력은 늘 해야 할 일들로 꽉 차 있었고 그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 삶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속도를 늦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대화라기보다는 단순한 보고와 확인의 말들이 오갔지만 이제는 서로의 감정과 생각, 삶의 반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삶이 진짜 삶을 보게 해준다. 이처럼 어떤 사건은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아왔는지를, 그리고 삶이 본래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데 썼는데 결국 그 물고기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저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물고기는 과연 내가 진심으로 원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말 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나, 가식 없는 나, 욕심도 치면도 내려놓은 순수한 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스스로를 외면하며 살곤 있습니다. 이제는 따로 시간을 내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삶이 가고 있는 방향은 내가 진심으로 원하던 길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을 꾸준히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삶의 말미에 평온함을 누렸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성찰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성공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살아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간절히 원했던 꿈조차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을 피하고 도전 대신 안전감을 선택할 때 우리는 점점 진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채 오직 안전한 선만을 선택하는 건 결국 후회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때 해볼 걸 왜 시도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의 탄식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도조차 못했던 인생이 두렵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두려운 것은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자각입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고 하고 싶은 일을 용기 내어 시도해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도 시도해보지 못한 채 늘 주저하고 미루고 두려움에 물러선 삶은 그 마지막 순간에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실망과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성장시켜줍니다. 저는 직접 235명의 인생 선배들을 만나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삶의 갈림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해봤으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나는 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인터뷰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험을 감수하며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좀 더 해볼 걸 그랬어. 그때 너무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데 지금도 아쉬워요. 후회를 남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들. 실패 그 자체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린 꿈. 안전을 핑계 삼아 멈춰선 순간들입니다. 삶의 대부분을 지나온 분들은 압니다. 살아보니 위험을 감수해도 잃을 것이 별로 없더라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께 앞으로 1년밖에 살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책상 밑에 숨은 채 조용히 세월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창가에 서서 세상이 펼치는 쇼를 그저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혹은 창관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사랑이 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지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은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는다는 오직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이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갈망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은 사랑은 외부에서 구하기보다 내가 사랑 그 자체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얻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따뜻한 대접.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깊이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17부 우리의 내면에서 매일 5만 가지 생각이 오간다. 사람은 하루 평균 4만 5천에서 5만 5천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금주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수많은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매력이 없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18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 과거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 무엇을 했든 그 일은 이미 우리의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는 바꿀 수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조차 미래를 바꿀 힘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일 뿐이며 그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현재의 삶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이 가져오는 결과는 단 하나뿐입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기쁨만 앗아갈 뿐입니다. 19부 하루를 살아있는 선물처럼 여긴 사람들의 삶. 행복한 사람들은 대체로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있음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감사 없이, 목적 없이 흘려보내는 날이 없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 전체처럼 살아야 한다. 즉, 하루는 그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완성된 삶이며 하루하루는 완전한 한 생애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루 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처럼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획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여기의 삶을 충분히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미래를 향한 준비와 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든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언젠가 행복할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지금의 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걷고 따뜻한 햇볕을 느끼는 이 순간 자체가 행복의 뿌리이자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 이 지점에서 저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쳐준 존재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이름은 몰리입니다. 몰리는 제 반려견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매일 몰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약 40분 정도 되는 이 산에는 곧장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단순한 코스입니다. 며칠 동안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리는 저보다도 이 산행을 더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목표 지점을 생각하며 걷습니다. 언제 정상을 찍을 수 있을까? 몇 분 안에 내려올 수 있을까? 이 산행을 완수의 대상으로 여기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물리는 달랐습니다. 결투 물리에게 산행은 완성이 아닌 과정 그 자체의 즐거움, 결투이었습니다. 물리는 큰 냄새를 맡고 바람을 느끼며 계단 하나를 오르면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끝내야 할 과제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삶이란 어쩌면 도착지가 아닌 걸어가는 그 길목의 모든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산행을 해왔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오래 살기 위해 하루 일부로 산을 오르고 내리는 루틴을 지켜왔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저와 함께 산에 오르던 반려견 몰리를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행을 그저 해야 하는 일, 하루치 운동량을 채우기 위한 행위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달랐습니다. 몰리는 산길 하나하나를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뒤를 만나면 잠시 멈춰 꼬리를 흔들며 인사도 나누고, 풀숲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냄새가 나면 여유롭게 그것을 탐색했습니다. 장미 덤불 앞에서는 코를 갖다 대고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하루 운동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몰리를 재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리 와, 얼른 가자. 괜히 멈추지 말고 빨리 걷자. 저는 산행의 목적지를 향해 기계처럼 발걸음을 옮기며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언제 끝날까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몰리는 매 순간을 살아냈고 저는 매 순간을 단지 지나치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한 사람들, 암 환자들의 통찰. 그 깨달음은 제가 수많은 암 환자들과 만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 시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지나가기도 했고 또 동시에 무척 느리게 흘러가기도 했어요. 빠르게 느껴졌다는 말은 시간이 정말 소중히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선명했고 매 순간이 감사했고 매 순간이 살아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시간이 느리게 느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순간순간에 더 깊이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인생 전체를 통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몇몇 암 환자들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암이 나에게 선물이 되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삶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지혜롭게, 충만하게, 자기답게 살아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한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더 많이 살아나지 못했고 더 많이 용기 내지 못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이 남긴 후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매일 되새긴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울이자 안내자가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실천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걸 어떻게 고쳐? 하지만 아닙니다. 실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과거가 얼마나 후회로 얼룩졌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면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과거를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과 환희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 어떤 날보다 귀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놓치고 있던 5가지 삶의 비밀을 마치며 지금까지 너무 쉬워 놓쳐버린 삶의 5가지 비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며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뻔한 말이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말은 결코 내 삶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쉽고 단순하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해 잠시나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한 걸음씩 따뜻한 삶을 향해 나아가 보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